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물건을 만드는 명인의 장인처럼 감정 하나하나 소중히 다뤄보는 심리 토크. 인생을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 나눠보는 본격 심리 브라이어티 토크쇼. 냅도유 8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대 젊은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배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컴퓨터 메카트리스 공학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진창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님.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이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함세의 대표 장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풋풋하네요, 그냥. 그렇죠? 스튜디오가 그냥. 목사님 우리가 저기 네. 커플룩 같지 않나요? 아, 이 그러네요. 모자 커플. 모자. 모자 커플. 네, 모자 어쨌든. 커플. 네, 알겠습니다. 자, 20대는 20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볍게 질문 던지기도 하고 또 심도 있는 질문도 사정없이 던지면서 러블리한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게 던지는 거하고 러블리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안 같아요. 어울리죠. 네.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감정 키워드가 막막한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 이 게스트를 모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조사했죠. 코난 같지 않습니까? 뭐 인트로가 뭐 날 일치월장.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그 세대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나이로 따지면 21살부터 31살까지 되겠고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는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 책을 좀 사줘야 될 텐데 어쨌든 자,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또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이며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Z세대. 자, 그럼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우리 배정현 군한테 한번 먼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얘기를 처음 이제 Z세대라고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느낄 때는 확실히 이제 그 자기만의 신념이 강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낄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기성세대 쪽에 포함되는 그런 약간 꼰대 기질이 있지 않나. 모두적인 기성. 네. 정권이래 정권.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 시작할 때 서로 사실 이 두 학생은 제가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오늘도 역시 가와자찬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편하게 놓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방송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우리 제자도 긴장하고 저도 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균이는 어떻습니까? Z세대라는 소리 저도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딱히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들을 일은 없으니까 본인들이 그런 걸 자각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뭐 어떠한 사람도 못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류가 다르듯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좀 올바른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의미 있는 거 추구하진 않고요. 의미 있는 거 추구하지. 자, 아닌 걸로 결론지겠습니다. 자, 미디어는 미디어일 뿐. 개인마다 다르는 걸로. 자, 그러면은, 자, 이 미디어는 그렇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현이 어때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항상 하는 말은 무조건 취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서 나오니까 이제 그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취업에서 조금 힘든 포인트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어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막막함을 되게 많이 느끼곤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막막함을 좀 많이 느낀다 이거지. 네. 우리 스펙을 쌓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스펙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쌓아야 되는데 어떤 스펙을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쌓아야 되는지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더 그렇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죠. 스펙 쌓는 게 뭐 말이 쉽지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우리 창균이는 어때? 일단 저는 취업이 아니라 저도 이제 4학년에서 재학 중인데 저는 취업이 아니라 대학원을 준비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학업 부분이 가장 큰 게 왜냐면 이제 대학원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공부해야 될 양이 더 많으니까 또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습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들어가기 위한 공부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게 노력이라고 해야 되죠. 학업에 대해서 그런 좀 걱정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게 좀 많은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야,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뭐 우리도 그 지금 우리 패널들 늘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이 그 50대 전후반인데 이렇게 우리 나이에도 사실 뭐 막막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이게 20대라고 해서 더 많고 또 나이가 또 더 많다고 또 쉽고 이런 건 없고 항상 인생 그 나이 고비고비마다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20대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조금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엄청 막막하다고 느끼는 딱 그런 순간, 제일 내가 이거 진짜 너무 막막하다 하는 순간이 있는지 우리 창균이부터 한번 해볼까? 일단은 대학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학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쳐서 돌아가는 건 똑같지만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학연이라고 하죠. 학연.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차지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컨택이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대학이 아니라 타대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마음고생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막연하면 왜냐면 이제 보낸다고 해서 다 답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예 읽고 싶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너는 뭐 스펙이 안 되니까 우리 대학에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예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어느 대학원에 어디에 있는 대학원에 어느 랩실에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막막한 아까 그 좀 전에 얘기 나누긴 했는데 그러면 저기 7월인가? 언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지금 이제 대학마다 다 이제 시즌이 달라가지고 시즌이 다르지. 그럼 가려고 하는 데가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랑 이제 한양대 두 곳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웃으면서 다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노력하죠. 자신 없는 이 표정.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있죠. 네. 근데 항상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쌓다 해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100이라고 했으면 이제 80을 쌓아도 부족하고 100을 쌓아도 부족하다는 느끼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이제 만족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뭘 더 준비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아이고 잠깐만 라이트를 비춰주려고 했는데 라이트가 켜졌네.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창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저도 첫 번째 책을 낸 이후로 되게 오랜 동안 책을 준비를 했는데 책을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출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 이상의 그 출판사 이메일을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이 그 무작위로 이제 뿌리는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메일을 보낸 다음에 언제 오나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전화가 또 언제 오나 이런 것도 뭐 네이버에 지식인 이런 데 찾으면은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 역시도 그런 막막함이 있더라고 그 하는 순간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막막함도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대형 출판사에 전화가 와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하는 또 그런 순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잘 될 거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깔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지 않나. 하면은 확률이 0%는 아니지. 아, 그렇지. 안 하면 0%지. 그렇군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올리브님 어떠세요? 우리 올리브님은 자제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이 정도 되죠?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랄까, 지금 이제 우리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지금 3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작은 아들보다도 훨씬 어른스럽고, 오. 예. 음. 우리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정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오. 내가 대신해줄 수도 없는 오.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어른스럽다.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랄까 좀 부모님이 뿌듯할 것 할 것 같아요. 같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는 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 아들한테 뭘 물어보면은 음. 글쎄 아직도 글쎄. 음. 예, 그렇구나. 예. 그 엄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가면 우리 창균이처럼 멋지게 할 텐데 엄마 앞이라서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우리 아들의 성향을 봐서는 또 그럴 것 같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이제 아들 된 입장에서 두 사람이 한번 엄마한테 내 입장은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엄마가 지금 저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아들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저를 놔버리신 지 오래셔가지고. 이야, 이거 막장으로 가나요? 엄마와 세상의 아들은 거의 비슷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어저께 새벽에 어. 이제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네. 새벽 3시 반에 카톡이 왔어요. 내일 아침에 늦잠 잘 생각이니까 깨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리. 네. 그래서 그걸 또 아니 그걸 뭘 또 해 하면 남의 잠을 싹 깨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고서 또 카톡 그 새벽 3시 반에 카톡 하고. 보내고 또 이렇게 잤는데 뭐 그래서 공부를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싶은 그렇죠. 생각은 네. 들긴 맞아. 하는데 네, 뭐 자기도 달려 있는데 생각이라고 없겠어요. 네.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 올리브님이 아주 오늘은 부모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부모님이시네. 그냥 딱 부모, 딱 부모네요. 딱 부모. 정현이 어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제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뭐 해주고 싶은 저는 말씀? 그 영화 대사의 한 마디를 어. 이제 인용하고 싶은데, 오, 좋아, 좋아. 유명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죠. 기생충. 다 이제 계획이 보면은 있구나. 계획. 송강호가 이제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훌륭하다, 오늘 뭔가. 네, 우리 아들도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야, 끝까지. 아이고야, 좋습니다, 아주. 자, 우리 정현이는 어때? 우리 그 막막하다고 느끼는 최근에 이제 뭐 경험치로 얘기했을 때 최고 하이라이트를 딱 찍었을 때. 뭐 제가 느꼈던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그렇지. 그때 이제 조금 성적이 부진해서 보시면서. 딱 이제 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음. 또 이제 떨어졌다. 이제 음. 딱 이때 완전히 제가 완전 멘붕이지. 네 완전히 그냥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요즘- 앞으로 공무원을 계속 네, 도전해볼 일단은 것 계속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 음. 사실 이 부분도 계속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제 시험 준비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준비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아직까지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좀 빨리 자리 잡고 취직해서 좀 월급도 받으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하던 공부니까 좀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네.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올리브님이 아들이 그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아들. 네? 3학년 그래. 아 큰아들 말고 이제 둘째 아들 지금 그러면 고맙죠. 아니 그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지금 만약에 2번 이상 아, 그러면 2번 이제 이상. 지금처럼 우리 정현이처럼 이런 상황이다 나는 더 하고 싶은데 부모는 막 그만하고 아니야. 그러진 않겠죠 우리 그럼요 올리브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아니, 근데 왜냐면은 네. 인생을 길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 2, 3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을 끝까지 한번 해보는 데까지 그렇지. 해보고 본인이 손을 들었을 때는 그래 그걸 할 만큼 했으니까 네. 됐다라고 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뭐 1, 2년 더 한다고 해서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긴 인생으로 그렇죠 보면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응원을 우리 해줄 것 같아요. 네 정현이 어머님이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실 테니까 한번 그 어머니한테 그럼 차라리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인생 한번 100세 시대고 또 지금 정현 씨 세대에서는 120세, 140세까지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긴 세대에서 2, 3년, 5년 아무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아줌마에서 다시 전문가로 돌아오셨어요. 네, 왔다 갔다 하셔요, 요즘.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어떻게, 오늘 게스트로 오긴 했는데, 두 분의 학생들이 그 어른들한테 오히려 묻고 싶거나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을까? 뭐가, 우리 창균이부터 한번. 뭐, 만약에 엄마나. 제 세대. 그러니까 창윤이 입장에서 뭐 교수님이든지 엄마든지 기성세대들한테 좀 뭐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 너무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네. 그러니까 좀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대가 변한 것도 맞지만 지금 세대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해가는 지금 딱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학 생활이라는 생활도 4년이 기본적으로 4년이 주어져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지는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나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20대 이제 어른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마음을 좀 놓으시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창균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 이제 그 우리 장현숙 선생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그 처음에 초창기에 그 같이 동영상 배울 때 이제 보다가 잠깐 그때 들어갔을 때는 뭐 음식하고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봤는데 최근에 한번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주 좀 네. 봤더니 거기 무슨 저기 뭐야 이 지금 창근이가 얘기했던 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뭐죠? 무슨 대나무? 모소대나무. 네, 그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주 지금 이제 요거는 애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어머니나 교수님들한테 좀 들으시라고 한번 소개. 그쵸. 지금 사실은 제가 모소대나무라는 걸 안 게 1995년 네. 5년도에부터 제가 모소대나무를 알았는데 최근에 모소대나무라는 광고도 했잖아요. 어떤 광고에서 모소대나무를 했는데 이 모소대나무라는 그 대나무는 중국 극동부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그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4년 동안은 자라지 않아요. 요만한 마디 하나로만 해놓고선도 4년 동안은 자라지 않는데 5년째 되는 날 갑자기 하루에 15m씩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15m가 아니죠. 하루에 막 30cm씩 자라서 거의 보름 만에 15m, 13m까지 자라고 빽빽하게 자라는데 그 기간 동안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모소대나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뿌리를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해서 끌어올리면서 그거를 영양분을 비축해서 딱 한꺼번에 확 폭풍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소 대나무에서 이렇게 중국 영화 누구지? 누구요? 누구죠? 누구요? 야 여기서 우리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된다 생각이 안 나. 중국 영화 대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렇지. 찍었던 무슨 주윤발이 나왔던 대나무
그거를 모소대나무에서 찍었을 정도로 그렇게 음. 사람이 그 대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찍었어도 부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뿌리가 깊으니까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도 않고 예 근데 그 동안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더디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우리 아이는 늦는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딘지 다른 그렇지. 애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러지 말고 내 아이가 뿌리를 내려서 충분히 성장을 하고 뿌리를 충분히 내릴 때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려주고 옆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동영상이 저의 유튜브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줍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저기 지금 위에 상단에 나가지만 장코치의 공간 코칭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네. 좋아요. 네. 식상한 멘트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창균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 영상이 딱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애가 왜 이러나 이런 부모님 많이 계실 텐데 그게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그렇죠. 걸 염두에 두시고 좀 많이 기다려 주시기를. 근데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젊은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 시기. 잡아줘야 되는 시기도 20대 있다.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음. 그런 게 있지만 중고등학교 아직 그런 게 좀 잡혀있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이거를 원하는 길로 이제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길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고등학생일 때고 근데 또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수능이라는 거 공부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공부를 안 한다고 냅두는 건 조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젊은 꼰대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실시간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번 이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초코파이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셨고요. 안수현님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안수현님이 잘생긴 청년들이 나왔네요 하고 또 댓글 들어주셨고 초코파이님이 사윗감을 삼고 싶답니다. 아이고 어쩝니까 초코파이님 애인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스담까지 이거 좀 위험한데 스담은 그리고 우리 안수현님이 역시 전문가 이렇게 하셨고요. 박제임스 딘, 제임스 딘님, 제임스 딘님께서 반갑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좀 뭐 추가 질문 혹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인이 얘기를 안 들었어요. 맞아요. 정현이 얘기 안 들었어요. 정인이도 한번 얘기. 네. 저는 기성세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어떤 기성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더 오래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자신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이제 밑에 다른 세대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조언보다는 오히려 강요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그런 조언도 이렇게 조금 더 완화해서 해주시고 아니 이제 강요가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경험을 이제 조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늘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내가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고 또 내가 경험해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불리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따라 해야 되나 뭐 이런 지금 충돌되는 이제 상황들이 자꾸 오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솔직하게 그냥 강요다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건 강요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정현 씨 어떻습니까? 저는 얘기를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젊은 꼰대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제 그래도
어떤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아, 이제 표현해서 표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어떤 선택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접근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네. 그 듣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창균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정현이 반말을 했대. 되게 오랜 친구거든요. 정현이의 그 생각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얘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 강요 하지 마, 하지 마. 너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싶었니?라고 물으면서 이제 의견을 물어.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조력을 하는 게 네. 훨씬 낫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시켜야지. 근데 이제 하지 마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방향심이 네. 생긴다는 거지. 왜 나보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모르니까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창균이 나이 많을 때를 생각을 더럽게 보면은 그 부모님이나 교수님들이 그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속 강요해 나가는 거 있잖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근데 이게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무조건 강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창균이 입장에서는 이제 네, 만약에 말 어떻게 안 해주면 들으면요? 좋겠어. 아니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는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계속 한다. 해보는 거 하게 내가 두는 것도 나쁘죠. 그거에 그런 거를 겪음으로써 또 얻는 경험도 있거든요. 실패함으로써 얻는 경험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서 얻는 경험도 있어요. 우리 정현이는 어때?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저도 일단 창균이 생각에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냅두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그런 경험치를 얻으면 또 그걸 이제 아무래도 경험치 삼아서 다른 일을 할 때 그때는 그 조언을 더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이제 경험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올리브님 어떠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에디슨이 그 많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성공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내 것이 되는 거고 성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를 나무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원론적인 규모교육 그렇죠.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오늘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일치되는 것 같네요.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브님 다른 질문 혹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네. 이렇게 요즘에 삼포 시대라 그러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취업도 포기하고 뭐 3포, 5포, 7포 막 근데 나중에는 M포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 어떤 20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거나 20대의 희망이라거나 아니면 20대 내가 느끼는 20대의 어떤 즐거움, 낭만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예. 좋은 점.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20대라서 좋은 점. 간단하게. 누구부터? 창균이부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뭐든지 해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가능성. 뭐든지.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이고 또 뭘 하더라도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 나이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나이여서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대라는 장점을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우리 올리브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7포, 5포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 좋긴 한데 이게- 현실은 차갑다. 이게 현실과 또 다른 낭만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기는 건 즐기는 건데 현실은 또 다른 얘기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했네. 나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현실 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공존한다.
내가 어느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자, 우리 정현이는 어때? 저도 지금 대학 생활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지금 이 20대고 대학생이니까 음. 술을 음. 이렇게 많이 마셔볼 수도 있고, 음. 연애도 해볼 수 있고, 어떤 자유롭게 이제 막 자취하면서 요리도 해보고, 제가 진짜 이 20대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20대니까 따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대에 즐길 수 있는 낭만이 진짜로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낭만을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는 건가? 저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더 즐기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걸 더 즐기고 싶어요? 저는 일단 대학 생활을 한 10년 정도는 더 해보고 와, 네, 그냥 술도 진짜 더 많이 마셔보고 막 이곳저곳에 여행도 다녀보고 어떤 먹거리 이제 뭐 먹는 것도 한번 맛집 탐방을 해보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를 진짜 많이 해보고 싶은데 네, 코로나라서 이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네.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작년 올해 대학교 신입생들이 가장 불쌍하다 정말 생각을 하는 게 네, 정말 불쌍해. 외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 서양의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의 젊은이들은 또 그 취업도 영어권이니까 취업 생활을 하다가 과감하게 딱 그만두고는 또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행을 또 한 1년 하다가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취직하기도 하고 이런 또 특혜들이 있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으면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우리 창균이 어떻게 충분히 즐기고 있나? 저는 지금은 무지 대학원 가야 되니까. 대학원 즐기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저는 즐기면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열심히 연애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뛰어들어올 때 굉장히 즐겁던데. 그런 건 불가능하고 분명히 좀 전까지 즐거웠어. 그렇구나. 아이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올리브님 어떠세요? 우리 이 파릇파릇한 20대가 이렇게 낭만 얘기하고 또 고충 얘기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안에 네. 그 명도 있고 암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20대만의 그 즐거움도 있는 거고 또 20대의 이 막막함도 있는 거고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막막함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또 우리는 50대에 또 즐거움이 있는가 그렇죠. 하면 또 50대의 막막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공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똑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명암이 다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뭐 우리 제자들이 둘이 와서 앉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그럼 이제 50대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뭐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든지 우리 아내하고 또 뭐 또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딱 하면 올해 안에 등록금을 준비해야지 이런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있다는 네. 거. 그래서 꼭 올해 안에 등록금을 납부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아니, 대학교를 들어가야지 등록금을 납부를 그렇죠. 하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깔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이렇게 좀 뭐 주제 자체가 사실 이렇게 무거운 주제, 막막하다는 게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20대의 파릇파릇한 힘으로 한번 자, 오늘 좀 널뛰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막막한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대들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창균이는 어때? 지금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고 사실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막막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극복은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극복이죠. 그건 이제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극복이라기보다는 별로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신경을 안 쓴다? 메일을 보내놓고 이제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아무래도 힘들긴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그 막막함을 극복한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쪽 시선을 돌리는 게 뭐 어차피 제가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 준비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또 시험에 막막한 도 있죠. 중간고사. 왜냐면 이것도 잘 봐야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아질 테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신경을 써서 그거가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데 눈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데 눈을 돌린다는 거는 좀 말을 약간 정리하자면은 그 현실에 더 충실한다는 네,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아주 현명한 제자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해놓고. 아, 선생님 누구죠? 누구의 제자지? 경험하지? 뭘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맞아. 아주 훌륭하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훌륭하다. 자, 이제 부담스럽겠다. 자, 정희는 어때? 저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막막할 때는 오히려 이제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학생의 낭만 이런 거를 즐기면서 조금이라도 더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서, 조금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조금 잊고, 잠시 동안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해 가면서 극복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에서 일단 약간 떨어져가지고 좀 회복한 다음에 다시 힘을 내서 한다 이런 네. 의미로.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지만 우리 그 이렇게 20대 젊은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되겠다는 생각 얘기하면 할수록 많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든지 빨리 성취하고 뭔가 되면 좋겠지만 또 아이들 나름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들이 조급해요. 빨리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고 싶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을 놓고 음. 가능성이 있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 사람들인데 너무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음. 안타깝게 좀 느껴지죠. 네, 네. 그렇죠. 뭐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은데 급하죠. 확실히 부모는 좀 뭔가 빨리 완성이 됐으면 하는 뭐 다른 것보다 멀리 갈 것도 없죠. 뭐 학원이든 뭐 심리 상담이든 결과를 빨리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데 저 역시도 우리 아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현재 고3이기 때문에 요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등급만 더 올렸으면 이런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네. 3학년이라는 그 한계가 있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네. 도출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이 단계가 인생마다 단계가 있잖아요. 통과해야 관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첫 번째 관문이고 그죠? 인생의 여러 관문 중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큰 관문일 뿐인 건데 그래도 뭐 너무 목매여서는 또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대학을 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대학을 못 가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느긋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이 어떤 네. 대안이 아니라 대안이 참 많은 그렇죠. 사회였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네. 네. 그랬으면 꼭 얼마나- 대학이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은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정현이 어때요? 대학 간 걸 잘했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어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온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오, 제일 잘한 거야.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여자친구 사귄 걸 제일 잘했다 생각해야지. 대학을 아이, 와서 진짜.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유, 슬기롭습니다. 네. 창규는 어때? 저도 여자친구 만나고 진짜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이 두 제자를 미리 이 방송 전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꾸 뭐 자기야 난 뭔 도자기인가 이런 자기야에서 그런 자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학 생활이 어땠다는 겁니까? 대학에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을 저는 원래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렇지. 아. 사회인 야구도 했었고. 뭐 야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체육을 좋아해가지고 체대를 심지어 재수까지 하면서도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왜 갑자기 컴퓨터 쪽으로 가냐. 그렇지. 이제 여러 문제점이 닥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컴퓨터 쪽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과에 온 곳이. 왜냐면 이거 지금 이 학과에 온 것이 물론 운으로 온 거였지. 그러니까 누군가 추천을 받아서 온 거였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재밌다. 저랑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죠. 운도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한 거 후회하진 않아요. 그것도 저에게 충분히 경험이 됐고 제가 좋아했던 걸 했던 거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와도 좀 더 그때 열심히 공부나 할 걸.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 거 정도 있거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전 대학교 이제 해당 학과에 맞다는 걸 가장 잘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란다. 학생들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까 이런 거 지금 엄청 망설일 텐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학과하고 실제 다니면은 다르잖아. 너무 다르지. 그래서 그 만약에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약간 해주자면. 조언을 해주자면요. 근데 꼰대처럼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러면. 공부해야죠, 당연히. 남 때는 말이야, 이러지 말고. 그냥 가고 싶은 학교에 직접 가보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보라, 먼저. 대학교에 가서, 거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선배들한테. 선배들한테. 내가 이 학교 오고 싶은 학생인데, 이 학과는 어떠냐. 뭐, 물론, 이제, 많은 정도 대답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주실 거야. 아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해주죠. 나중에 살기 좋은 회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36대형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물론 그게 제일 정확하고. 왜냐면 이제, 그 과에 다니지 않으면은, 어떤 게 사실, 그렇지.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론적이고 그런 거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고등학생 때 보면은 가고 싶은 과를 못 정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국영수만 공부했으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쩌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게 아니라 컴퓨터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화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물리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영어 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국영수만을 공부해 왔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르는 게 당연한. 근데 얘기 중에 미안한데 너 점점 꼰대 같아. 빨리. 재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했어. 아이고 박수 한번 치자. 아이고. 우리 제자가 꼰대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정현이가 어때? 우리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해 주자면? 저는 일단 어느 대학이든 어느 과든 다 좋으니까 한번 안 와도 좋고 그냥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일단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와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선택이든 좋으니까 자기가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지금 그 순간 아니면은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대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대학을 일단 어디 과든 어디 대학이든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한번 써보는 걸 추천하고.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진로 교육 우리 했었잖아, 토요일마다. 근데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거기에 대한 조언을 조금만 해준다면? 네. 일단 찾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일단 취미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자신의 특기가 뭔지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이제 결론은 아까 창균이도 그랬고 일단 많이 물어봐야 되겠네. 그치?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끌리는 대로 겁내지 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이게 지금 그 얘기 한도 끝도 없겠지만 지금 사실은 막막해하는 우리 20대를 위해서 제가 책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우리 자기야한테 나레이션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야 출연해주세요. 제자기는 아닙니다. 우리, 자, 자,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유명한 장입니다. 얼굴을 한번, 얼굴 샷 한번, 얼굴이 잘 안 나와. 나왔다. 저기 카메라 한번,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막막한 20대를 위해서 한번 나레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때 사는 동안 매번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극복하려 애쓰는 나. 고통으로 힘든 가운데에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 표현은 내 안에 깊이 든 소중한 가치를 그림으로 치열하게 그려내는 일과 같다. 누군가는 그림에 대해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 그림을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그려도 평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그런 작품은 없다. 나를 표현할 때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잠시 밀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참 소중한 나를 표현하는 순간 나를 드러내고 발전하려 애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박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댓글로 지금 뭐 슬기로운 청년들, 제임스 딘님 박수 막 보내시고, 초코파이님 와 이렇게 하시고, 안수현님께서 자기야 반가워요 했어요. 자, 이런 오늘부로 이름이 변하는 걸로. 자, 토크를 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를 이렇게 마무리 좀 할까 싶은데 오늘 어땠습니까? 우리 진창균 학생부터 한번 느낌, 소감을 한번. 하기 전에는 굉장히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긴장했죠? 재미없을 거다 걱정이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잘 진행한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뿌듯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정현이.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이 막막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막막했지. 너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느끼는 점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느꼈지? 이제 창균이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지 뭐 이런 알겠지. 점도 저도 이제 저 방법도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렇지. 네 사석에서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 술 마시고 뭐 가볍게 하는데 또 오늘 그렇고 창균이 아주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올리브님도 한번 소감이 어떤지. 네, 매번 그렇게 이제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심리 토크를 하다가 네. 또 한참 네. 젊은 네. 영한 사람들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궁금했거든요. 이들의 생각은 어떤 그렇죠. 것인지. 왜냐하면은 나도 이만한 자식이 있지만은 그 아이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궁금은 해요. 음. 궁금을 했는데 물어보게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이렇게 돌려서라도 그러면은 대충 생각들이 다 또 거기서 거기일 거니까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참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올리브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아들이 셋 있다고 했는데 첫째 아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사실 껄끄러워요.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뭐 깊은 얘기 하기는 사실 껄끄러운데 우리 이렇게 제자들이 또 얘기를 잘 해주니까 사실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가서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대 두 청년과 또 50대인 우리 우리 진행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대되는 희망을 느끼는 이라는 키워드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간순간이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냅도이였습니다. 냅도이! 냅둬요.